2019 국제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스테이플러 시 이규정. 그는 서류들을 한 코에 제압하고 있다. 바람의 두께에 따라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이미 꿰인 코는 염기 서열을 갖는다. 하얀 낱장에 뼈대를 두고 있는 얼굴들. 묶인 것으로 질서가 된 몸이지만 위아래 각을 맞추는 것은 복종의 의미. 자세를 낮추고 하나의 각도와 눈높이로 사열되어 제왕의 예의를 갖추듯 손발을 맞추고 있다. 어떤 묶음도 첫 장 머리에서 움직이고 펄럭이는 팔과 다리를 갖게 된다. 간혹 흩어질까 묶인 것들끼리 곤이 된다. 날개를 갖고 있어도 그 손에 한번 잡히면 그만이다. 입이란 하나의 입구. 무엇이 채워졌을 때 뜬구름이라도 소화하게 된다. 솜사탕과 뜬구름은 종이 한 장 차이. 단정하게 정리된 그의 입에 꽉 물려서 봉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 있다. 흐트러진 낱장들을 함구시키며 제압하는 딱 그 소리. 일침으로 조용히 봉할 줄 아는 그는 서류의 제왕이다. 스테이플러 시 이규정 시인의 시입니다. 원래 스테이플러는 그 호치키스라고 하죠. 호치키스는 그 스테이플러를 고안한 고안자 이름이고요. 또 스테이플러 어떤 그 고유명사죠. 상표 이름. 그러니까 종이집게의 어떤 상표 이름을 스테이플러라고 하는데, 여기서 스테이플러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상적인 물건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시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 참 멋집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플러는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어떤 집단주의를 만드는 독재자의 상징 같기도 하고 또 법률과 질서의 상징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플러, 각각의 낱장들, 개개인으로 존재하는 각각이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개개인으로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그런 어떤 질서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상이라는 말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추상이 뭐죠? 추상. 우리가 뭐 추상화한다라는 말을 하죠. 추상이라는 것은 원래 여러 개는 각각의 특수성들이 있잖아요. 그 특수성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어떤 보편적인 것들만 남게 해서 그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추상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우리가 각자 다 다르게 생겼는데 주로 우리가 사람이라고 여기는 가장 어떤 기본적인 형태, 그것을 추상화라고 하죠. 근데 사람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어떤 사람, 종교인들 같으면은 예수의 형상을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생긴 어떤 연예인을 어떤 사람의 어떤 기본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존재하고 생김새가 다양한 걸 인정하지 않고 어떤 보편성만 남긴 상태로 우리가 여기는 것, 그것을 추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는 것을 추상화라고 하는데, 스테이플러의 어떤 기능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추상화적 어떤 추상화를 하는 어떤 주체인 것 같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한 코에 제압하고 있다. 바람의 두께에 따라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이미 꿰인 코는 염기 서열을 갖는다. 하얀 낱장에 뼈대를 두고 있는 얼굴들. 스테이플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류들을 한 코에 제압한다. 한 코라는 거, 시를 쓸 때 사물의 명칭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물을 상상해 보면 그물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져 있죠. 그 구멍을 그물 눈이라고 그래요. 눈이라고 그러고, 또 그물에 어떤 선이 있죠. 매듭과 매듭 사이의 선, 그것을 마디라고 하죠. 또 그 매듭을 코라고 해요. 어떤 그 매듭 자체를 코라고 그러고, 마디가, 그러니까 매듭이 코죠. 그리고 매듭과 매듭 사이에 줄 간격이 마디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코는 바늘이 한번 지나간 바늘을 쑥 쑤시면 그걸 한 코라고 하죠. 뜨개질할 때 뜨개가 한번 지나가서 그런 어떤 묶음, 그걸 코라고 그래요. 묶어지는 거. 한 코에 제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각자의 따로 존재하는 각자의 서류라는 것은 거기에 내용이 있죠. 각각 다른 내용들, 그 각각 다른 내용들을 그 차이를 다 무시하고 하나로 다 묶어서 제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들은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의 두께에 따라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바람이 위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약자들이 일으키면 하나의 큰 저항이 되기도 하죠. 강자가 바람을 일으키면 그것은 공포이지만, 약자들이 바람을 일으키면 어떤 큰 저항이고 또 사건인 거죠. 그런 사건의 세기에 따라서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미 꿰인 코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미 꿰인 코라고 하죠. 코는 집단의 제도를 말할 수도 있고 독재자를 말할 수도 있는데요. 염기서열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면 또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이 염기서열. 염기서열,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인가요? 세포에는 세포핵이 있고, 또 세포핵 안에는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아시죠? 그 가위처럼 생긴 거. 그게 막 다 닳아지면 사람의 수명이 끝나는 거죠. 염색체의 가장 끝자락에 그 수명 정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DNA가 있습니다. 그 사다리 같이, 꼬인 사다리 같이 생긴 거. 또 한쪽 기둥이 없어지면 또 RNA가 되죠. DNA의 구조를 뉴클레오타이드 기본 구조라고 하는데, 그게 그 염기서열 구조예요. 그러니까 염기서열은 뭐 그냥 대충 아데닌, 구아닌, 뭐 티민, 시토신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네,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서열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생김새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염기 서열에 따라서 우리 눈이 파랄 수도 있고 갈색일 수도 있고 까말 수도 있고, 또는 뭐 생김새도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생김새를 결정하는 게 염기 서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염기 서열을 갖는데요. 여기서는 집단의 생김새 또는 질서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집단이 어떤 염기 서열을 갖느냐에 따라서 뭐 독재 국가일 수도 있고 민주국가일 수도 있고, 그래도 거기에는 서열이 있다는 거죠. 하얀 낱장에 뼈대를 두고 있는 얼굴들이라고 했는데요. 하얀 낱장은 개개의 낱장인데 그게 얼굴이래요. 거기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개개인들은 하얀 낱장에 뼈대를 두고 있다. 원래부터 개개인들은 어떤 창백해요. 그래서 무기력한 개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묶인 것으로 질서가 된 몸이지만 위아래 각을 맞추는 것은 복종의 의미. 자세를 낮추고 하나의 각도와 눈높이로 사열되어 제왕의 예의를 갖추듯 손발을 맞추고 있다. 묶였다 이 말은
개개인이 어떤 질서에 편입되는 거죠. 체제나 질서에. 또 그 밑에 보면 뭐 각을 맞추고 복종의 의미 이렇게 하는데 좀 집단이 좀 군대 조직 같죠. 그리고 개개인들이 무시된 어떤 집단주의를 말하고 자세를 낮추고 하나가 각도하는 높이로 사열되어 제왕의 예의를 갖추도 손발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권력자 앞에서 개인의 의지가 어떤 거세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묶음도 첫장머리에서 움직이고 펄럭이는 팔과 다리를 갖게 된다. 간혹 흩어질까 묶인 것들끼리 권이 된다. 날개를 갖고 있어도 그 손에 한번 잡히면 그만이다. 리더가 앞에서 끌면 그걸 따라가게 되는데 그 리더는 좀 독재자 같죠. 마치 군대가 행진하듯 독재자의 지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집단화된 개개인의 모습인데 뭐 따로따로 각기 다른 개성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뭐 복장도 갖고 그러죠.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간혹 흩어질까 봐 묶인 것들끼리 권이 된다라고 하는데 권이라는 것은 이 한자가 채권자죠. 하나로 묶임을 말하는데 뭐랄까요? 어떤 그 스스로 그러니까 간혹 흩어질까 봐 묶인 것들끼리잖아요. 묶인 것들. 개개인 스스로가 집단화돼서 집단주의에 빠져서 어떤 스스로 어떤 단합을 강요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주의에 빠지면 개인들끼리 스스로 어떤 단합을 강요하게 되죠. 좀 다른 것을 배척하고 똑같아질 것을 서로에게 스스로 강요하는 개인들 그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손에 한번 날개가 있어도 손에 한번 잡히면 그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도 어떤 그 제도에 한번 편입되면 그 기능을 다 잃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이란 하나의 입구, 무엇이 채워졌을 때라고 해요. 입은 우리가 하나의 입구, 뭔가를 채워졌을 때 여기서 입은 생각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의식의 입을 말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채워졌을 때 그게 이제 우리 의식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라고 하는데 볼까요? 뜬구름이라도 소화하게 만든다. 우리의 의식 속에 어떤 그 교육을 받거나 질서에 편입되면 그것이 뜬구름이든 실제이든 어떤 결과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뭐 세뇌가 될 수도 있고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뜻 같진 않아요. 세뇌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의 특수성을 잃어버리고 보편화되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솜사탕과 뜬구름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데요. 솜사탕은 표현이 좀 아동틱하면서 좀 재밌죠. 솜사탕과 뜬구름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게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솜사탕은 달콤한 것이고 뜬구름은 헛된 것인데 솜사탕 먹으면 배가 부르나요? 달콤하지만 그다지 배는 부르지 않고 실질적이지도 않죠. 뜬구름은 우리가 그 몽상의 상징이죠. 망상, 또 공상, 어떤 미몽 같은 것의 상징이 뜬구름인데 솜사탕과 뜬구름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해요. 입에 달콤하지만 솜사탕 먹어도 몸에 그렇게 유익하지도 않고 그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말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그의 입에 꽉 물려서 봉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적 있다. 단정하게 정리된 그 입에 꽉 물렸대요. 꽉 물려서 붙잡혀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집단이나 질서, 어떤 제도에 편입될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편입되지는 않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편입되지는 않고 강제로 편입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봉투라는 게 글쎄요. 봉투 속으로 편입된다 이 말은 뭔가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유를 구속당하고 어떤 질서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꼭 뭔가 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진 듯 하죠. 그 다음에 흐트러진 낱장을 함구시키며 제압하는 딱 그 소리. 네. 어떤 흐트러진 낱장들, 뭔가 딴소리 낸다든가 단합을 깨는 그런 개개인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어떤 제압을 하는 거죠. 억압하고 침묵시키고 묵살하고 그러면서 딱 이 말은 어떤 힘을 가진 자가 호통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어떤 혼내주는 듯 그런 딱 가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호치키스 박는 소리를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또는 독재성을 가진 리더가 개개인의 목소리들을 이렇게 침묵시키면서 호통을 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관찰력이고 상상력인 것 같습니다. 일침으로 조용히 봉할 줄 아는 그는 소리의 제왕이다 라고 했는데요. 서류는 각 개개인들이 모여있는 또 개개인들의 내용이 들어있고 목소리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일침 딱 한마디로 그냥 입 다물어 이러듯이 입을 다물게 하는 거죠. 입 다물어 이러듯이 소리를 치면서 다 제압할 줄 아는 거죠. 그렇게 딱 봉해버려. 그리고 봉투 속에 넣어버리고 한마디로 어떤 낱장 또는 개개인 낱장에 적혀있는 개인의 생각들을 한마디로 제압해서 봉투 속에 봉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투서성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보편화시키고 단합이라는 이유로 또는 한마디로 마치 강제로 만장일치시키는 그런 태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이플러 시라는 이규정 시인의 시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은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